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하면 이미 알고 있어요. 대학별 환산 점수가 뭔지. 다만 어떤 마인드냐면 수능 이게 편하죠. 모의 지원하면서. 그런데 오류가 많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업데이트가 된 것처럼 공지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들은 뭐죠? 법적 책임을 지는 애들이에요. 자기들이 제시한 이 항목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자, 2차 트리밍. 1차 트리밍을 해도 장바구니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바구니에 많이 담아 놓은 상태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출원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1차 트리밍만 했어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더 털어내야 됩니다. 위에서 봤던 3번 항목의 트리밍, 즉 1차 트리밍은 어떤 감각, 심리전, 그 다음에 어떤 센스, 이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역시 중요하지만. 그런데 4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4번은 대학별 환산 점수가 낮으면, 불리하면 털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감각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제가 점수가 낮아도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최대한 살려낼 수 있습니다. 다 죽은 소도 낙지 먹여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건 아닙니다. 이걸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털어내는데, 만약에 대학별 환산 점수로 환산을 해서 낮다, 점수가 낮다, 불리하다, 그러면 무조건 털어내야지. 털어낼 수도 있다, 그대로 둘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순전히 자기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자, 내가 분명히 낮은 점수야. 그런데 나보다 내가 도저히 쓸 수 없는 그 학교가 있어. 그런데 그 대학교의 환산 점수 돌렸더니 점수가 높아져. 그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하면 이미 알고 있어요. 대학별 환산 점수가 뭔지. 다만 어떤 마인드냐면 수능 성적표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표에서 자기 관념이 그 성적표를 받는 순간 충격을 받고 이미 난 여기 정도 갈 수 있다라고 생겨버렸어. 그래서 대학별 환산 점수 돌려봐야 뭐 별 차이 있겠어? 약간 높거나 약간 낮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유불리는 크지 않을 거야. 대충 나는 여기 정도밖에 못 가. 요런 마인드 상태의 애가 되게 많아요. 또 솔직히 그런 마인드가 옳았던 시절도 있어요. 한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완전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환산 점수에 대해서 백치표상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가 있다. 왜 우리 종합격 투기 보면은 분명히 한 선수가 밑에 깔려 있지만 안바나 뭐 트라이앵글 초크 그다음에 뭐 앵글 브레이킹 막 해가지고 결국은 게임 이기잖아요.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뒤집힐 수도 있는 거죠. 이 환산 점수의 변수는 다 설명 안 해도 아는데 이겁니다. 이건 학교에서도 다 안내해 주셨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직접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밑에 보면 환산점수 계산기가 이렇게 있죠. 환산점수 계산기. 대학 사이트에서 해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안 해주는 학교들도 모두 어디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의 지원을 하는 진땡땡, 고땡땡땡 또는 교무실 담임선생님 컴퓨터로 부탁을 해서 계산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게 편하죠. 모의 지원하면서. 그런데 오류가 많습니다. 얘들이 무슨 뭐 서버가 잘못돼서 오류가 많다기보다 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애들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또 제때 입력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이 시점 또는 앞으로 2, 3일 뒤의 시점에서 모의 지원을 하려고 들어가도 이미 환산 점수가 작년 거가 아니라 올해 거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업데이트가 된 것처럼 공지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매년 환산 점수는 바뀌고 특히 작년과 올해 대학별 환산 점수 뭐 계산 이 환산 변수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위험할 수 있죠. 근데 얘들은 뭐죠? 법적 책임을 지는 애들이에요. 자기들이 제시한 그 정보에 대해서. 따라서 이게 우선이고 현실적으로도 이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여기서 내 환산 점수 따서 여기서 다시 모의 지원하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얘들 차이가 심할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차이 나지만 업데이트가 제때 안 되면 얘들이 근데 업데이트가 제때 됐다 하더라도 뭐 작년의 경우에 따라서 올해의 경우에 따라서
가끔 일어난 일인데 제때 업데이트가 됐는데도 소수점 둘째 자리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조건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도 정시에서는 결정적인 당락을 가르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셋째 자리까지는 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계산기에 맡겨라. 계산하지 마라. 직접 계산하지 마라. 엑셀 그런 거 따지지 마라. 그러나 계산은 안 한다 하더라도 알고 있는 건 있어야 돼요. 뭘 위해서? 트리밍을 하기 위해서는. 반영 과목이 있죠. 각 대학, 각 모집 단위별로. 그 다음에 그 과목의 반영 비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과 별도로 특정 영역이나 특정 과목에 가산점을 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영어나 한국사 같은 절대평가 과목들은 등급 간의 점차를 심하게 주는 데가 있고 적게 주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체 변환 점수, 그 과탐이나 사탐에서 선택 과목별로 불리하게 갈리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탐구 자체 변환 점수로 운영을 하죠. 아, 근데 최근에는 또 우리는 그냥 원표준 점수로 할래. 뭐한 짓이야 이게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 항목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유리한 학교, 불리한 학교가 이것만으로도 대부분 나타나고 실제로 어느 정도 유리하고 어느 정도 불리하느냐 계산하는 게 바로 이 계산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트리밍 할 거 트리밍 할 수 있고, 트리밍 하려는데 너무 아쉬워. 그럼 계산기 돌려서 깎이는 점수가 많지 않다. 그러면은 남겨둘 수 있고, 깎이지만 또 오히려 대학별 환산점수로 올라갈 것 같은데 환산점수 돌렸더니 올라가는 폭도 되게 커. 근데 이 과가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수험생이 안 쓴대. 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분명히 얘기하셔야죠. 네가 그 과 마음에 안 들려고 말할 자격이 있을 만큼 지난 1년 동안 공부했니? 안 했으면 닥치고 바구니에 남겨둬. 해야 되는 역할도 얘가 해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수험생과 부모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정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서로 주관을 얘기하지 말고 이런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대학 레벨과 상관없이 중요합니다. 대학별 환산 점수는. 그런데 그래도 아무래도 수능 점수가 낮아서 노리는 학교의 그 수준이, 레벨이 아래쪽일수록 대학별 환산 점수 볼 때 편차가 더 심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수능, 자기가 노는 학교가 서울대 연고대냐, 그러면서 하향하면 서성한 보느냐, 아니면 나는 무슨 경기도 중위권과 뭐 아니면 서울 지역 중위권과 경기도 아주대 인하대 사이에 걸쳐 있다. 아니면 난 지방 국립대 본다. 그 커다란 어떤 바운더리 내에서 자기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아무리 힘들더라도 계산기를 더 많이 손가락 아플 정도로 두드려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까 3번 항목보다, 여기 3번 항목 있죠? 1차 트리밍보다 2차 트리밍이 지면수로는 좀 적죠. 적은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남들도 다 알기 때문에 짧게 설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험생들은 교재를 가지고 수능 공부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설명하는 부분이 적으면은 홀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미 수능 성적표를 받아서 원 표준 점수로 대충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자기 제한을 둬버렸기 때문에 이 환산 점수에 대한 열망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트리밍은 다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환산 점수를 돌리고 나면 되게 많은 양이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원서 접수 기간에 들어가게 적정할 텐데 라고 하는 수준만 장바구니 남아있을 수도 있고, 너무 많이 털었다 야, 없다 이제, 이거 갖고 원서 접수 기간 들어가기에는 너무 부실한데 좀 더 채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즉 확률이 떨어지고 위험한 것들을 장바구니에 빼냈어. 근데 너무 적어 남아있는 게, 그러면은 빼낸 걸 다시 주워 담으면 안 돼요. 그건 빼낼만 해서 빼낸 거니까 다른 영역에서 꽂아다가 다시 끼워 넣어야 돼요. 그 과정이 이제 토핑 과정인데 이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